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리려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경기가 과열 신호를 보여야 돼요. 아니구나. 침체 신호를 보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가 없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금리의 본질적 방식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부양책보다는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금리의 역할입니다. 인플레가 심해. 물가가 엄청 비싸. 그러면 금리를 때려가지고 물가를 나눠야 되는 거고, 물가가 뭐 너무 싸.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현실화돼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트럼프는 역을 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물론 대놓고 말을 하겠지만 그건 미친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금리는 반대 방향인데 그럼 연준이 힘이 훨씬 세져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도 결정적으로는 이걸 원하지는 않아요. 가든 안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뭐냐면 오늘이 6월 3일이잖아요. 요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요거는 한 2, 3주 전 이야기고요. 지금 제가 3개 껐죠. 중국이 미국에다가 2,500억 불 하회에 잠깐 보류한 거, 중국이 바로 그냥 600억 받아친 거, 650억이구나. 받아친 거, 요거는 한 2, 3주 된 거고, 요거는 지난주고, 그쵸? 대두. 그리고 요 중간에 뭐 히토류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아시겠죠? 이 히토류 가지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딱 수출 중단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 생각은 설마 이 정도까지라고 느꼈습니다. 예. 트럼프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또 반대 한편으로는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가 또 히토류입니다. 국채 파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그러면 애들이 쓸어 담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한단 말은 국채 가격이 폭등한단 말입니다. 국채 가격이 폭등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어떤 바보가 자고 나면 수익이 나 있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뭐 협박을 했다 칩시다. 그럼 다른 애들이 일본, 독일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사버립니다. 저라도 미국 국채 사겠어요. 자꾸 중국이 많이 팔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결정적으로 히토리 카드를 내버리니까 약간은 움찔했지 않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요거는 원래 있던 거고, 대두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은 인플레 정도로 확대할 부분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박살이 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 첫 번째는 단기 악재입니다. 뭐죠? 유가 하락했다는 건 단기 악재죠. 미국에 있는 엑슨 모빌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박살이 납니다. 정유회사들, 엑슨 모빌, 그리고 우리가 가리비처럼 생긴 애들, 쉘 이런 애들은 박살이 납니다. 유가 급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한전, 포스코 전부 다 유가와 상당히 연동이 높습니다. 원가. 항공주 이런 애들은 너무 이상한 재료로 잡혔기 때문에 지금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유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전부 다 개판이라서. 심지어 제주항공까지도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유가와 뭐 환율과 실적 여객 개수로 분석하는 거는 다 넘어갔죠. 이 망할 이 아시아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가랑 항공주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한진칼 이슈나 아시아나항공 이슈 외에는, 그러니까 기업,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외생 변수죠. 결정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면 글로벌 정신은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해가지고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박살이 나겠지만은 한국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큰 이야기를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당연히 정유자한테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학주한테는 또 좋아져요. 원가가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한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수혜가 그 다음으로 밀립니다. 그건 왜 그렇죠? 아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려면은 매출이 만약에 매출 총 손익이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판가가 인상되거나 그죠? 아니면 원가가 하락하면 되죠.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은 판가 인상이 제일 센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자죠. 진정한 성장이죠. 맞잖아. 진정한 성장이고 환관 이건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원가적인 부분에는. 그게 계속 이제 이코노미 스케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나왔습니다. 아주 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까지 가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주가는 항상 판가 인상 매출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정유는 두가 답니다. 이게 원가하고 판가가 같이 영향이 미쳐요. 정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의 석유가 내려가면 그 석유 나프타 가격도 내려갑니다만 판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정유화학은 정유화학은 사실은 복불복입니다. 유가 하락에. 근데 가만 보면 하락할 때보다는 상승할 때를 좋아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세요. S-오일이라든지 화학주들 잘 보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할 때를 좋아하죠. 그건 왜냐면 판가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원가보다. 근데 하락할 때는 원가는 설령 내려가더라도 판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화학은 유가가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 버립니다. 대신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애들은 판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철근 가격이랑 움직이잖아요. 철근 가격. 원가 들어가면 이제 사실은 스크랩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크랩. 스크랩이라는 게 철 부스러기를 말하는데 아니면 뭐 철광석 가격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한국 경제 가서 약간 그런 말 했는데 그러면 뭐 철을 고로라는 게 있잖아요. 고로. 이렇게 우리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을 녹이려면 산에 가서 뗄까 말 건 아니잖아요. 예. 연료비가 확 들어갑니다. 화력발전소 발전기 터빈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철강 뭐 아니면 비철 전부 다 재련 쪽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한전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이야기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포스코는 투자를 안 하시겠지만은 저라면 한 23만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23만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지지선이 아닙니다. 지지선으로 잡는다란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그게 손절이에요. 그 가격 오면 잘라야 됩니다. 잡고 다 60일선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죠. 25,000원 손절 잡고 60일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저는 별로 재미없어 안 살 건데 갖고 계시다면 네 한번 끌고 가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가라는 게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요 다시 60 오는 데는 엄청 시간 걸립니다. 한 2, 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60까지 오는 데는. 이는 주식 우리가 개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미국 증시에서 보여주는 재료는 장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도 빠져버렸지만 마이크론도 하웨이에다 반도체 납품 안 한다 그러지. 유가 급락해가지고 미국 정유회사들 죽을라 그러지. 대두 수입도 지금 안 한다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잘 보면 요까지는 결론이 안 난다가 제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만나잖아요. 배가 고프냐? 둘이 만나면 밍숭밍숭하게 그냥 만나겠습니까?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둘 다 만나고 갔는데 만났다가 지금 아베는 완전 뒤통수 맞았잖아요. 엄청 울고 있죠 지금. 아리가또 씨 뭐라 그러지? 일본말 욕이 뭐지? 빠가야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지난번 일본 와가지고 접대를 잘했잖아요 트럼프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난 뒤 가고 나서 뭐 해버렸습니까? 멕시코 관세 때려버렸죠. 도요타, 닛산 전부 다 멕시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차는 멕시코 공장이 없어요. 현대차 7개 정도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브라질, 남미는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미국 알리바바, 러시아, 터키, 체코, 인도 이런 데 있죠. 현대차가 그래서 오른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는데 오늘 자료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현대차는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그냥 시향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주식은 별로 매력이 없어서. 근데 옛날에 만약에 현대자동차주를 볼 때는 계속적으로 두 종목만 봅니다. 바로 S&T 모티브하고 또 뭐 있더라? 예, 뭐 그 정도만 봅니다. 평화전공? 예, 평화전공 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요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제가 바라보는 모든 그림은 99%의 확률로 베이징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봅니다. 아니 대빵 둘이 만나는데 대빵 둘이 이달 말에 오사카 만나는데 지난번처럼 스시만 먹을 순 없잖아. 스시도 안 먹겠지 트럼프는. 히로시마 원전 들어간다고. 저기 북태평양 태평양 참치나 먹겠지. 예를 들어서 베이징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거예요. 분명히 날아갈 겁니다. 네. 누가 날아간지는 아시죠? 네. 미국 고위급이라 그러면은 미국에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이즈 대표나 모누신이나 이런 애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천처진 커리님은 6월 달에 어쨌정으로 6월 1일부터 발효가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지만은 그거는 시장이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이고 6월 28일 날 오사카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단발적인 베이징 고위급 회담 확률은 되게 높다. 왜 베이징이냐? 그건 아시죠?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만났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죠. 미국 놈들이 다시 중국으로 와야죠. 그래서 베이징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가 있다. 만약에 근데 열린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 랠리를 보입니다. 열리지 않아도 열릴 수 있는 기대 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갔니?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이랑 제일 비슷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타이완입니다. 경제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IT 비중이 높고.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대만 기업이죠. 네. 근데 대만의 주가를 딱 봤는데 잘 안 봅니다. 저도 대만을 사실 잘 안 보는데 지금 중국은 별로 안 봐도 상관없거든요. 대만을 봤더니 잘 안 보는 어디 갔니 대만? 상당히 세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보는 반점인 개별주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땡겨버리면요 여기 잘 안 내려갑니다. 내려와도 여기까지 와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지금 대만 가권 지수가 여기는 가권이라고 부릅니다.
1%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거의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